너무 열받아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재산 정리하면 자기가 결국에는 생활비로 빚을 떠안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셨겠어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있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이제 뭐 단기간에 헤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보셨어요? 많이 있죠. 왜냐면 그 사연 중에 막 한 3개월 사귀고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막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결말 같은 거? 단기간에 결혼했다고 해서 다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사계절을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교제 기간이 짧아서 결혼을 하는 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상황에서 결혼하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그 상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알 정보가 너무 부족한 네. 상태에서 결혼하다 보니 그때 감정이 이제 앞서니까 네. 결혼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도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이 네.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본 게 결혼 이후에 그 좋은 감정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조금 걱정을 네. 하고 말리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짧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네.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 짧게 사귀고 결혼해서 막 바로 헤어지러 오시는 케이스들도 혹시 보셨어요? 많죠. 어떤 사례 같은 거? 심지어 혼인 신고도 안 했어. 그냥 사실혼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바로바로 혼인 신고 안 하는 경우들 네. 많잖아요. 네. 뭐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혼인 신고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 많죠. 몇 달밖에 안 되고. 네, 그런 많아요. 케이스도 많아요. 6개월. 6개월. 네, 초고속 결혼, 초고속 이혼 이런 케이스들도 많고 네. 이게 사람이 결혼 전에 봤던 장점이 결혼 후에는 뒤집으면 장점과 단점 진짜 손바닥 하나 차이예요. 네. 결혼 전에 이 오빠가 막 동아리 회장도 하고 네. 대학 때 만났어.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막 이제 리더십 있고. 남자답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맨날 모이면 안 들어오는 네. 거예요, 집에. 집에 안 들어와.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기면 네. 이제 특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기가 있으면은 엄마가 애들은 엄마를 어릴 때 더 찾거든요. 나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애 키우는데 그 동아리 오빠는 네.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혼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결혼할 때 너무 그 사람의 그 한 면만 보지 말고 이걸 반대로 바꿔봤을 때 이것도 여전히 장점일까라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결혼을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쭉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살면서 또 어떻게 부침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제 좀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잘 유지하고 사는 법. 요게 좀 뭘까? 또 많은 케이스들을 보셨으니까. 잘 유지하고 사는 법. 일단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행동 안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먹고 놀고 들어가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와이프가 애기 보고 있어. 근데 계속 이번 주에는 계속 와이프만 육아했어. 근데 하루만 더 놀고 싶은데 나도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와이프 입장이면 내가 지금 안 들어가면은 와이프 내가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역지사지. 생각보다. 역지사지 진짜. 그래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불륜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데서 그 사람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약간의 플러팅 이런 걸로 약간의 그 선을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감정을 즐기고 싶다. 내가 와이프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 뭔가 만나서 따로 뭐 밥을 먹거나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와이프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런 문자는 안 주고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결혼 생활을 생각보다는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역지사지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보면은 이혼하시거나 뭐 불륜을 저지른 분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겪으세요? 불륜하신 분들요? 변호사한테 오면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는 하면서 자기 변명을 자꾸 하시거나.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된 게? 네, 그러니까 내 자유로 된 게 아니라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부끄러우니까 자꾸 이제 움츠러 드세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막 숨기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방어적인 심리에서 야 나도 뭐 너도 이렇게 했잖아 나도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는데 네. 막상 변호사한테 오면은 뭐 잘못한 거는 있죠.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아니, 없었어요. 상대 측은 좀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대 측 우리 편 말고 상대 측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상대방 변호사가요? 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네. 사진이 나왔어. 사진 그 같은 거. 외도했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맞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대방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하죠.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진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결혼할 때 이래저래 잘 따져보시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생각난 질문인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혼하면서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둘이 합쳐서 살다가 이제 쪼개지면서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적으로 이혼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이게 네.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 둘 다 이제 전문직 네. 의사 부부였는데 강남에 멋진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네. 골프 여행 다니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다 마이너스만 남은 거예요. 그런 빚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빚을 무조건 나눠 가지는 건 아니지만 네. 생활비에 필요할 때 쓴 빚은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생활에 들었던 비용은. 네. 그래서 결국 빚잔치만 하면서 끝나는 이혼이 그럴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유가 너무나 뚜렷하다. 극복할 네. 수가 없다 하면은 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혼 사유가 완전히 뚜렷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서로의 어떤 갈등 과정 중에 있는 상황 같은데 재산적으로도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유리할 것 없다. 네. 왜냐하면 둘이 같이 하면 생각보다 쉽게 돈이 보이고 그렇죠. 둘이 같이 있으면 주거비라든가 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절약되는 부분들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도 이혼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네, 특히 이제 우리 채널은 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은 이제 쪼개기 시작하면은 뭐 대출 상환하고 막 갑자기 막 이제 뭐 이게 가치가 이제 확 이제 막 쪼그라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집값이 엄청 올랐다가 네. 막 빵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 그때 이게 애매한 게 자, 이혼을 하면서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 게 원칙인데 가끔 부동산을 이제 지분을 받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현금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지분을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네. 나중에 피곤해요. 이거 정리가 팔 안 때도 되죠. 같이 이혼한 사이인데 연락해야 되고 되게 피곤하거든요. 잘 지내?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집값이 엄청 오르고 네. 점점 더 오를 것 같았던 그때는 이혼을 하면서 한창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이혼하면서 현금으로 안 받고 무조건 지분으로 받으려고. 받았구나. 네. 네. 그런데 그 지분으로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떨어진 케이스도 있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유리할 것 같아서 네. 지분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혼할 때 사실 이혼 의사의 합치 그다음에 양육권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재산 돈 부분으로 마지막에는 갈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이 재산 관계를 정리할 때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도 많이들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참고 살거나 뭐 아니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뭐 욱해가지고 그냥 헤어져 했는데 빚잔치만 하다가 끝나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 외도를 했어요. 네. 그걸 알게 됐어.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애만 키워서 아무 이제 경력 단절이 돼서 네. 재취업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 네.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자영업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재산 정리하면 자기가 결국에는 생활비로 빚을 떠안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 감정대로 지금 이혼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외도해서 이혼해주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상대방이랑 뭔가 잘 될 가능성도 있는 네. 상황이고 나는 빚만 떠안고 나오는데 이 네. 사람 자기 자력 없다고 양육비도 조금 보내주고 네.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으면 네. 나중에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다 결국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케이스는 좀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막 그 감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뭐 미래가 다 걸린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까지 걸린 일이니까 사실 좀 따져보고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좋은 어떤 결혼 생활, 뭐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얘기 중에서 다 조언들이 나왔지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면 같이 잘 살려면요. 나 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막 혼자서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같이 살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네.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바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꼿꼿하게 설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갈등 상황도 좀 줄어들고 바라는 게 줄어들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혼 많이 하고 뭐 이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기왕 결혼하셨으면 이혼하지 말고 네. 변호사는 친구로만 만나시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한테도 좋고 내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에게도 네.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이혼이라는 생각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기대려고 하지 말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살면은 조금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뉴웨이브의 허주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사람들의 어떤 이혼 사유도 좀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 TV의 부익남이었고요.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